자, 용도지역은 학습의 목표가 대상과 절차 그리고 행위 제한이었죠. 우리는 공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를 했는지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런 얘기 합니다. 들으면 뭔 소리인지 알겠다고 그래요. 들으면 알겠는데 돌아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뭘 했는지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학습 목표란 말을 자꾸 합니다. 우리 계획했죠? 계획에서 이번 진도는 물음표 했잖아. 광역도시계획이란,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그리고 다음에 절차 공부할 거라고 그랬죠. 두 가지 계획은 승인받는 거고 관리계획은 승인받은 것 중에 입안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거고 그거 공부하실 거고 용도지역에서는 용도지역의 대상 지정하는 목적 그 다음에 절차를 공부하고 행위제한을 공부한다 하는 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 행위제한을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첫 번째가 건축제한이었고 건축제한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 뭐였어요? 용도, 종류, 규모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걸 건축제한이라고 하고 그냥 건축제한은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21개 용도지역마다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 용도를 정해주는데 그게 대통령령에 있다고 그랬어요. 대통령령 표 21개 있다고 그래서 물론 그 표를 보면 안 되는 땅들도 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실 거라고 그랬고 이제는 건폐율 용적률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 건폐율 용적률은요 사실상 건축물의 크기, 규모를 결정짓는 거예요. 규모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땅이 하나 있을 때 대지가 있겠죠. 대지 크기는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대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옆으로 얼마, 위로 얼마가에 지을 수 있는지를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자, 건폐율 용적률은 우리 시험을 위해서 뭐를 공부하셔야 되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처음에 잡아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뭔지 의의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건폐율 용적률의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건폐율 용적률은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 내 땅이 용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게 용도, 지역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용도, 지역이 뭘로 결정났느냐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져.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용도, 지역이 21개로 나눠질 수 있다면서요? 그 21개로 나눠지는 거에 따라서 내 건축물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이.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 21개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놨다는 얘기인데 그 정해놓은 건폐율 용적률 수치를 외워야 돼. 그 수치를 우리 시험에 물어봐요. 거의 매년 물어봅니다. 물론 올해 시험에도 물어봤고. 그래서 수치 외우는 거 하고 건폐율 용적률이 뭔지 그 의의하고 뭐하고 공식하고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 시험은 건폐율 용적률은 수치 외우는 거에다가 이 건폐율 용적률의 의의와 공식 여기서 거의 99% 출제가 됩니다. 99%. 물론 여태껏 출제된 그 99%를 만약에 벗어나 버리면 곤란해요. 또 맞추기 힘들어서요. 우리 건폐율 용적률에 보면 대통령에 보면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양이 엄청나게 규정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 시험에서 거의 물어보질 않거든요. 거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물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들어가 또 물어보면 어떡할 거냐? 그건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또 다 공부할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예측을 하기 힘든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한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건폐율의 개념이 나오죠. 건폐율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대지가 기준입니다. 대지가 있는데 대지가 얼마가 있는데 그 대지에 대해서 옆으로 얼마 위로 얼마를 지을 수 있느냐를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뭐다? 대지 면적 미출. 대지 면적의 미출을 주세요. 그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미출. 가로 밖에 의 비율 되어 있습니까? 의 비율을 밑줄을 긋습니다. 자, 건폐율의 의는 대지 면적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 가능한 건축 면적 요걸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걸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이 건폐율 용적률의 개념은요 원래 건축법에서 나와요. 건축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1999년도까지는 전부 건축법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도시계획법으로 이사를 와서 그 도시계획법이 지금 국토계획법으로 바뀐 거거든.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본래 친정은 건축법이에요. 근데 건축법에 가보면 건폐율이란 용적률이란 개념만 적혀져 있고요. 전부 내용은 지금 무슨 법에 있다고요?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대지 면적이 요걸 대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이만큼 있다. 계산하기 편하게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건축 면적을 얼마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건축 면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건축 면적은 건축법에 가야 공부를 합니다. 다음에 건축법에 가면은 건축 면적 산정하는 방법 이런 걸 공부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늘에서 건물을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다 본 그림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그럼 대지가 이만큼 있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물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위에서 바라본 면적이에요. 그럼 건축 면적이 뭐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건물을 내려다본 면적이다. 그러면 어떤 면적이 보이겠어요? 그 건축물의 가장 큰 면적이 보이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큰 면적. 그걸 건축 면적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 그럼 하나의 건축물에는 건축 면적이 몇 개나 있을까요? 건물 한 개는 건축 면적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밖에 없죠. 건물이 한 개인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한 개가 보이지. 그게 두 개로 보이고 세 개로 보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의 건물에는 건축 면적이 몇 개다? 한 개. 그러면 대지 면적이 이만큼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대지 면적이 100이라면 만약에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다라고 하면은 대지 면적의 절반을 지은 거죠.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5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폐율 50%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건폐율 50%가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50%까지만,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만 건축물이 차지하도록 해라. 아시겠죠? 그게 건폐율 50%예요. 만약에 건폐율 60%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지 면적에 대해서 이 건축 면적이 60%까지 차지하도록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건폐율이 90%다라는 말은 대지 면적의 9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90%까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자, 건폐율 50%란 말은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 짓는단 말은 나머지 50%는 건물을 짓지 말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건축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땅을 공지라고 합니다. 빌공자를 써가지고 공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요거는 50%를 공지로 남겨두라는 거고 얘는 40%를 공지를 남겨두라는 거죠. 얘는 10%를 공지로 남겨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폐율을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은 이만큼의 공지를 확보하자는 게 건폐율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건폐율을 두는 목적은 공지 확보가 목적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공지를 이만큼 남겨둬라. 건축물을 짓지 말고
이게 건폐율의 목적이다. 그러면 공지를 확보하는 것이 건폐율의 목적이라면 공지를 확보하는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자, 공지가 있어야지, 공지가 있어야지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통풍.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바람이 안 들어오겠죠. 또 뭐도 들어와요? 햇빛. 햇볕이라고 적어야 됩니까? 햇빛이라고 적어야 됩니까? 한 번도 안 적어봐서 잘 모르겠다. 햇볕,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겠죠. 일조, 통풍, 그러니까 채광, 통풍 뭐 이런 목적으로, 여러한 목적으로. 또 무슨 목적도 있느냐? 만약에 인접한 옆에 있는 대지하고 이렇게 만약에 건폐율이 없으면 꽉 들어차게 지어버리겠죠. 대지 안에 꽉 차게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만 꽉 들어차게 지어, 옆집 아저씨도 꽉 들어차게 지어. 아, 난 내가 꽉 들어차게 지으니까 옆집 아저씨를 아주 띄워서 지어야지, 이렇게 안 하겠죠. 같이 꽉 들어차게 지어버리면 건물이 붙어버리겠죠. 그럼 옆집 아저씨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뉴스 보면 한 번씩 나온다니까. 이 집에 불 지르는 거 내가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집까지 타.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의 가장 맹점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밑에 층에서 불 나면은 우리 집까지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연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요런 등등의 목적으로 공지를 확보하자 하는 게 요게 건폐율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그럼 요는 수평적인 규제를 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규제를 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공지 확보하자는 목적이지, 건축물의 무슨 뭐 높이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건폐율은.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뭐를 확보해서? 공지를 확보해서 채광, 통풍 등등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공지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의를 그렇게 하나 보시는데요. 거기 보면은 건축면적, 방금 이것인데 방금 밑줄건 건축면적 옆에 괄호가 있죠? 그 괄호를 한번 보세요.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죠? 이때는 밑줄 건축면적의 합계입니다.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건폐율 70%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폐율 70%란 말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물이 대지 면적의 70%까지만 지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건물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다?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 각각 70%를 말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대지 면적이 있는데 각각 70%가 여기도 70제곱미터를 짓고 여기도 70제곱미터를 지어버리면 대지 면적보다 커버리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한 면적이 이 대지 면적의 70%까지만 지어라는 뜻입니다.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건폐율 70%란 말은 70%를 꼭 지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70% 밑으로만 지으면 돼. 크게만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건폐율 70%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말 자주 들어요. 이제 부동산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면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그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 어쨌든 건폐율 몇 프로든 용적률 몇 프로든 기준은 대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건폐율 70% 하면 대지 면적의 70%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건폐율은 대지 면적의 70%를 짓는데 뭐를 지을 수 있다고? 건축 면적을. 아시겠죠? 건폐율은 뭐를 규제하는 제도다?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거잖아.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면적을 몇 프로까지 지어라고 규제하는 거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말로 한번 해볼까요? 건폐율 60%란 말이 무슨 말이죠? 대지 면적에 대해서 무슨 면적을? 건축 면적을 60%까지만 지어라 이 말이에요.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괄호 안에 이런 말도 적어놨네. 기존 건폐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것을 완화한다고 하고 기존보다 더 낮추는 걸 건폐율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이런 얘기 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친절하게 공식을 적어놨습니다. 공식 건폐율은 자, 공식을 한번 적어볼까? 이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겠고. 이 말을 분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죠. 건축 면적의 퍼센테이지 100분율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고 항상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시험에 건축 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건폐율을 찾아야 돼요. 계산 문제를 물으면 건폐율을 물으면 건축 면적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항상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미지수가 3개죠. 3개 중에 우리 시험에 항상 2개는 가르쳐줘요. 요 3개 중에 2개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1개를 구하는 문제를 물어봅니다. 3개 중에 2개를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무슨 말이냐.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대통령령, 조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폐율 용적률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로 되어져 있는데 3단계로 되어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있었고요. 주상공록을 도시지역이라고 했고요. 비도시지역이 있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관, 농, 자였죠. 관리지역이 개, 생, 보 이렇게 해서 비도시지역이 5개. 도시지역이 이렇게 주상공록 나눠지는데 여기까지는 법률에서 나눈다고 했죠. 그 법률에서 나눠서 주거지역의 건폐율 얼마, 상업지역의 건폐율 얼마, 공업녹지 건폐율 얼마를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얼마인지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법률에서 정해줘. 그런데 얘를 뽑아가지고 얘를 또 세분했죠. 세분, 대통령령으로 세분했잖아요.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세분해 아까 16개로 세분됐죠. 16개로 세분을 하면서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또 건폐율을 정해줘요. 용적률을 정해줘.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근데 이 건폐율 용적률이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크기, 규모를 결정하지요.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이라면 중심상업지역에 뭐가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심상업지역은 서울에도 있겠죠. 부산에도 있겠죠. 창원에도 있고 김해도 있고 뭐 산청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창원이든 김해든 산청이든 중심상업지역이라면 건폐율 용적률이 법과 대통령에 정한 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이 법령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규모가 높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서울에 가면 건물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법률 대통령령에서 직접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조례로 정해요. 조례로.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실무에 나가서 어떤 토지가 있으면 항상 그 토지에는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거든. 그 건폐율 용적률 알아보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험은 법률하고 대통령령 요걸 물어봐. 요 수치를. 시험은 물어보지만 실무에 나가면 항상 뭐를 봐야 돼요? 조례를 봐야 돼요. 조례를 보고 부산에서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부산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얼마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서울에서는 얼마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가 달라요. 조례로 정하거든.
그래서 조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례는 국토계획법은 뭐 하는 법이에요? 도시군 단위로 계획 만드는 법이죠. 그래서 국계법의 조례를 뭐라고 불러?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국계법에서 나온 조례는 도시군 계획 조례. 그럼 부산은 군차를 빼야 되겠죠? 부산은 무슨 조례? 도시 계획 조례. 산청은 무슨 조례? 군 계획 조례. 이렇게 불러요. 이 조례를 봐야 돼. 그리고 이 조례는 전부 뭐 단위라고? 특광시군 단위입니다. 특광시군 조례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건폐율용령률은 법률, 대통령령 조례로 정합니다. 이 법률은 무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시행령. 그러니까 무슨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 이게 1999년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건축법에 있었어. 그럼 1999년도까지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에서는 건축조례라고 합니다. 건축조례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지금은 건축법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도시군 계획조례. 아시겠죠? 이렇게 3단계로 되어져 있다. 우리 시험은 요 법률 시행령 요걸 물어보지 조례를 물어보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3단계로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밑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한번 읽어만 보실게요.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범위 돼 있죠. 그 법률 범위 밑줄. 법률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있죠. 대통령 밑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론적으로 뭘로 정한다? 괄호 묶어버리세요. 특권, 시군, 조례. 그래서 법률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그 기준에 따라서 특광시군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시험에 중요한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 표에 있는 수치 있죠. 그거 외우는 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 외워져요. 지금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됐어요. 지금 그 수치 외우고 싶지 않죠? 그 다음 외웁시다. 자,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 뭐 보니까 동그라미 3번 특정 지역의 건폐율이라고 나와져 있죠. 이건 뭐냐?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을 정해놨는데 어떤 지역이나 구역이 정해지면 그 동네에는 별도로 또 건폐율 용적률을 주는 경우가 있어.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만 하시면 돼. 그러면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가 작년에 한번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까지 우리가 한번 외워봐라 이 말이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시험 칠 때 되면 한번 볼 겁니다. 후반부에 가면. 근데 지금부터 그거 외우려고 노력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밑에 보니까 콩나물 대가리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안개방울까지 해놓게 이렇게 해놨네. 예. 자, 이 공법이 이렇게 재밌는 과목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건폐율의 조정도 있고요. 조정에는 강화도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완화도 있고 요것만인데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우리 시험은 다뤄진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이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 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면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 전혀 신경 쓰지. 그럼 우리 건폐율 용적률은 우리 시험에 늘 물어보는 건 뭐다? 수치 외우는 거. 그 다음에 건폐율의 개념,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 아시겠죠? 절대로 어려운 거 우리 시험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용적률 가겠습니다. 용적률이 어디 볼까요? 용적률이는 항상 기준이 뭐다? 대지면적 밑줄. 대지면적 밑줄. 대지면적에 대한 이번에는 연면적이죠. 연면적 밑줄 그으세요.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밑줄. 자,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돼 있죠. 연면적이란 괄호로 묶어 주시고 하나의 건축물이죠. 밑줄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여기 돼 있고, 그러나 용적률 계산에 있어서 연면적은 다음의 면적이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나까지는 지금 우리가 아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실 필요가 없고요. 거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용적률이란 역시 기준은 항상 무슨 면적이 기준이에요? 항상 대지가 기준이에요. 대지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런 뜻이죠. 대지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평으로 건축 면적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느냐. 이번에는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연면적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느냐. 자, 여기는 건축 면적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면적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뭐를 하셔야 되겠어요? 연면적을 알아야죠. 연면적. 연면적이란 게 이 연자가 합한다는 뜻입니다. 뭐를 합하느냐? 하나의 건축물이죠. 한 건물에서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걸 말합니다. 자, 요것을 대지라고 가정을 하고,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지표고요. 여기 지하입니다. 지하 1층이라고 그러죠. 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하면은 요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갈까요? 뺄까요? 네, 뺍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안 넣어요. 건축법에 말하는 지하층은 층수에서 빼는데, 만약에 건물이 되어 있다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하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바로 건물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바닥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없죠. 건물이 좁아지면 바닥 면적 줄어드는 거잖아. 근데 똑바로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고 40m로 똑바로 올라갔다고 가정할 때 이 건축물은 연면적이 얼마일까 이런 뜻이에요.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거거든. 그럼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다? 160일까요? 200일까요? 200입니다. 바닥은 있잖아, 지하층도. 바닥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 5개예요. 지하층을 뺀다라는 걸, 그는 지금 방금 제가 청소에서 뺀다고 얘기했지. 연면적이 뺀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 근데 방금 우리가 읽어보려다가 만 거, 용적률 산정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이 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계를 규제하는 거잖아. 이게 연면적이라면. 이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을 규제하는 게 용적률이에요. 그런데 이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빼요. 물론 지상층에도 용적률 계산할 때 빠지는 게 있어.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을 빼니까 이거는 16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짓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뭐 200%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가정을 하면은 대지 면적의 2배까지 이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하층을 뺀다는 말은 지하층은 공짜로 들어가는 바닥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하층은 빼고 계산하라는 말은 지하층은 계산에 안 넣는다는 말은 지하층은 공짜로 들어가는 바닥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공짜로 넣는 바닥이 몇 개가 있어요.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1999년도까지는 무슨 법에 있었다고요? 건축법에 있었어요. 지금은 무슨 법에 있어요? 국계법에서 규제를 해요. 지금 건폐율 용적률을 국계법에서 규제를 하거든. 그런데 예전에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했어요. 건축법이 이 건축물을 바라보는 관점하고요. 국계법이 이 건축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건축법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건축물을 안전하게 짓는 겁니다. 안전하게 짓는 거예요. 그건 건축법에 가면은 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짓는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소방차가 들어와서 불을 끄는가? 소방차가 불을 끄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진입도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가면
일정한 도로 요건을 정해놓고 그 도로에 안 붙어있는 땅은 맹지라고 해서 건물 못 짓게 해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요. 이 국계법은 이 건물을 바라봤을 때 이 건물이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난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안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를 이용하자는 게 우리 국토계획법이거든. 자, 건축법 입장에서는 이 지하층을 바라보는 입장이 안전하게만 지으면 돼요. 그리고 건축법에 가면은 국토부 령으로 지하층을 만드는 기준을 정해놨어요. 지하층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용적률은 그 건축법에 있을 때는 이 지하층이 용적률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건축법은 이 지상층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인접 건축물과 관계해서 어떤 일조 확보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이 지하층은 안전하게만 지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하층이 가는 부분은 용적률에서 뺐는데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으로 이게 넘어오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법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얘가 들어옴으로써 예를 들어서 밑에 지하층이 식품 코너가 들어왔다. 그러면 얘 때문에 엄청난 차량이 몰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국토계획법 입장에서는 도로가 좁아요. 얘 때문에 상하수도 용량이 딸릴 수가 있어. 얘 때문에 주차에 문제가 생기고 주변에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난개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층을 용적률에 포함을 시키고 싶죠. 그래서 사실상 용적률에 포함시키려고 2번이나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건축 뭐라고 그러죠? 건설업자들 있죠. 이 업자들 이들의 반대로 무산됐어요. 첫 번째는 다 넣으려고 하다가 무산되고 나중에는 일부만 넣자고 하다가 무산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하층은 용적률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왜? 만약에 지하층을 용적률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상층이 한 층이 날아가요. 지상층이 한 층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도 용적률은 지하층은 용적률에서 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연면적이라는 말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라는 말은 달라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을 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연면적 하면은 모든 바닥 면적을 다 합한 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연면적이 커야 좋은 거죠. 우리 집합건물법에 대장 같은 것도 보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대장 한번 띄워보세요. 띄워보면은 거기 집합건물법 대장에는 전체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면적이란 것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연면적이란 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거니까 지하층 빼고 생각하자 이 말이죠. 합한 거니까. 얘를 각 층의 지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제한하면 자동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도 제한이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아까 건폐율은 위에서 본 그림이니까 건축물 높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거예요. 그러나 용적률은 간접적으로 높이까지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직적, 입체적인 규제죠. 아까 건폐율은 수평적 규제였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용적률이 뭔지 아시겠다, 그죠? 그럼 용적률이 크다면은 그만큼 이 바닥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넓게 올라가면 넓게 지으면 조금만 올라갈 거고, 좁게 지으면 높이 올라가겠죠. 이게 용적률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용적률의 개념은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또 박스 안에 그 공식이 있죠. 용적률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또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정한다. 그럼 연면적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봅시다. 이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이 2개 이상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연면적.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 불러? 연면적. 그러면 이걸 합한 걸 뭐라고 부르면 돼요? 연면적 합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연면적 합계라는 말이 나오고 연면적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연면적이란 말은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고, 연면적 합계는 건물이 한 동이 아니고 두 동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연면적 합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용적률이 얼마예요 물으면 연면적을 찾아야 되고요, 연면적이 얼마예요 물으면 용적률을 찾아야 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우리 시험에 최대 연면적이 얼마예요 물어놓고요, 용적률도 가르쳐주고 건폐율도 가르쳐주고 막 가르쳐줘요. 그러면 건폐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함정이고, 연면적 물으면 용적률, 건축면적 물으면 건폐율. 요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박스 안에 그런 말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뭐 용도 지역에서 용적률 제한도 아까 건폐율처럼 3단계로 되어 있죠. 법률에서 정하는 것도 있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도 있고, 뭐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 당연히 도시적이겠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거 뭘로 정한다? 특방시군 조례. 3단계로 되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똑같은 말을 적어놨고, 그 무리는 앞으로 밑에 그 표에 나와 있는 수치 있죠. 그 수치를 외우셔야 돼요. 그게 외우는 게 우리가 하실 일이고, 사실상 그 수치에서 이번에 개정된 게 뭐냐면 하한선이 좀 바뀌었어요. 하한선을 좀 바꿨는데,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그 하한선까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한선까지도. 근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한두 번만 보면은 누구나가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걱정. 우리 책에는 뭐 암기하는 것까지만 아주 친절하게 잘 해놨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책은 저하고 같이 읽어보고 밑줄 건 거 말고는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궁금해 죽겠어. 뭐라 적어놨는지 한번 읽어봐도 돼. 읽어봐도 되는데 그냥 모르면 넘어가는 거지. 와, 어렵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꼭 나중에 되면 이런 분이 있어요. 와, 제가요 막 책을 쫙 읽어봤는데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읽어보면 안 돼. 읽어보면 저하고 밑줄 건 것만 딱딱 보고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2번이고 3번이고 자꾸 보셔야지, 자꾸 저하고 안 본 걸 보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너무 더 필요 없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양가로 4번, 방가로죠. 그 밖의 제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밖의 제한이란 말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1번에 미지정 지역의 행위 제한이 되어 있죠. 미지정 지역, 거기 밑줄 한번 줘볼까요? 미지정 지역. 동그라미 1번에 미지정 지역, 동그라미 2번에 미세분 지역이라는 말에 밑줄 한번 적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되고 지금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용도 지역이라는 걸 공부를 했잖아요.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을 몇 가지를 한다고요? 요 3가지를 한다고 지금 공부를 하셨잖아요. 요 3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근데 내가 땅이 하나 있는데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도시인지 관리인지 농림인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지 여기 지정이 돼야 되죠. 도시 지역은 뭐고? 주상공로. 관리 지역은 뭐고? 개, 생보. 그죠? 여기까지는 법률에 세분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물론 세분이 안 되죠. 근데 도관농자가 세분이 안 됐어. 지정이 안 됐어. 지정 자체가.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용도 지역은 모든 토지에 다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용도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용도 지역이 필요가 없어서 지정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용도 지역은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해야 되거든.
그 관리계획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계획 절차가 아직 없었다는 얘기지 용도지역이 이 땅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어쨌든 이 땅에 무슨 건축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행위를 하려면 용도지역이 나와야 되죠. 용도지역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지. 이게 나와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 용적률 얼마를 할 수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해질 때까지는 가장 강한 지역을 적용받아. 그러면 도관농자 중에 저 행위제한 세 가지가 가장 강한 지역은 어디겠어요? 여기죠. 그러니까 내 땅은 용도지역이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다는 말은 사실상 무슨 지역이라 보시면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농자는 더 이상 지정 세분이 안 되죠. 세분이 안 되는데 도시하고 관리는 쪼개지잖아요. 도시지역 주상공도 주상공독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주상공독도 몇 개로 나눠지 16개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이 도시지역까지는 결정이 났는데요. 16개 세분이 안 됐어. 관리지역까지는 결정이 났는데 개생부로 이렇게 세분이 안 됐어. 그러면 세분되어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에 따라서 건축제한이, 행위제한이 다 달라요. 이 도시지역도 주거지역도 아까 뭐 1종 견적, 2종 견적 나눠졌죠. 세분되어져야지 되는데 세분이 안 되어졌어.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 가장 행위제한이 강한 지역을 적용받습니다. 가장 강한 지역은 당연히 녹지겠죠. 녹지 중에도 녹지가 보생자로 나눠지죠. 가장 강한 녹지는 보전 녹지입니다. 관리지역도 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를 안 나눠졌죠. 그러면 가장 행위제한이 강한 지역이 보전관리예요. 그 보전관리 적용받는 거예요. 관리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세분이 안 되었다면 뭐? 보전관리. 도시지역이 지정되는데 세분이 안 되면 뭐? 보전녹지. 그러니까 아예 도관, 농자로 구분이 안 됐으면 뭐? 자연환경 보전. 이것도 보전이죠. 그러니까 지정 안 되어도 보전지역, 세분 안 되어도 보전, 녹지, 보전관리. 전부 보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되거나 세분되기 전에는 일단 가장 강한 지역을 적용받아서 건축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의인은 도관 농자 중 어느 용도 지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미지정 지역이라 한다. 이해가죠? 그 니은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여기는 용도 지구가 나올 필요가 없죠. 용도 지역이 지정 안 된 경우니까 용도 지구는 없애버리고 용도 지역의 건축물에 자, 건축 제한,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 밑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밑줄. 우리 용도 지역에 하는 행위 제한이 3개죠. 용도 정하는 제한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아닙니까?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일단 무슨 지역을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번에 미세분 지역입니다. 의를 보니까 도시지역은 총 16개 용도지역으로 세분되고 관리지역은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된다. 이렇게 도시지역,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지역을 미세분지역이라 한다. 아주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니은 보세요. 우리는 기억은 당연히 상식이고 니은을 보시죠. 자, 역시 니은도 용도지구는 없애버리세요. 용도지역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축제한 밑줄, 또 건폐율 용적률 밑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가로로 묶어보세요. 도시지역이라면 무슨 지역을 적용한다? 보전 녹지지역 밑줄, 보전 녹지지역. 관리지역인 경우 가로 묶어서 관리지역인 경우는 무슨 관리? 보전관리.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공부를 하신 겁니다. 용도지역 행위제한은 3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만약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세분되지 않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공부를 하신 거고요.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얘기를 잠깐만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폐율은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70%다라는 말은 대지 면적의 몇 프로까지? 70%까지. 뭐를 지을 수 있어요? 건축 면적을 지을 수 있어요. 건축 면적을. 그럼 뭐 실질적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어. 아까 공식적으로 몰라도 뭐 그죠? 바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만약에 건폐율이 70%다. 그러면 우리 시험 뭐라 물어보느냐? 건축 가능한 최대 무슨 면적을 물어봐야 돼요? 건축 면적을 물어봐야죠. 건폐율을 줬으니까 연면적을 물어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건축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이라는 말은 이 건폐율 70%란 말은 70%를 다 지으란 말이 아니고 70% 범위 안에서만 지으면 되거든. 그러면 건축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을 구하라는 말은 70%를 다 적용해라 이런 말이에요. 다 적용해라. 그러면 대지 면적의 70%까지를 지으니까 얼마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70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건축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이에요. 요거는 저 공식에 대입을 해도 되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겠죠. 요거를 싹 지우고 여기에 현재 건축 면적이 700제곱미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대지 면적의 70%를 지었잖아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를 주고 1개를 물어보는 형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건폐율이 70%인데요. 현재 건축 면적이 700이네요. 그러면 이건 대지 면적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3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어려워요? 대지 면적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바로 한 방에 계산이 안 나온다, 그죠? 그래, 안 되면 이제 그 공식에 대입을 시키고. 설마 이 공식 대입시켜서 내가 계산 못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계산해 본 지가 한 3, 40년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용적률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 1000%다 라고 하면은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지어라? 몇 배? 1000%는 몇 배? 10배잖아요, 10배. 아이고, 내 월급을 1000% 올려준다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가지. 10배를 짓는 게. 100%는 1배. 1000%는 10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뭐죠? 용적률. 용적률이 1000%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또 뭐라고 물을까요? 건축 가능한, 이번에는 뭘 물어야죠? 연면적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조건이 있죠. 지하층이나 이런 거 빼는 거는 고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이런 건 고려하지 말고,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대지 면적의 10배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대지 면적이 1000이니까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어요? 10,0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건축물의 대지 면적은 1000인데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지었어요. 이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지 면적이 10배를 지었으니까 1000%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용적률이 1000%인데 지금 현재가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지었어요. 그러면 본래 대지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해갑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심화 과정 가면 조금 더 이제 보충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끝났어요? 용도 지역이 끝난 거야. 용도 지역의 종류,
절차 그리고 행위자. 행위자 몇 개? 세 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제 이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되죠? 용도, 지구. 우리가 좀 암기하실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